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gen입니다. 오늘 미국 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지난주 급등 이후 투자자들의 관망세로 혼조세를 보였지만 3대 지수는 장마판 오름세를 보이면서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에 지난주 다우는 5.07% 올라 2022년 10월 이후 최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5.85%, 6.61% 상승해 2020년 11월 이후 최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에 증시는 최근 제롬 파월 의장의 금융 환경이 크게 긴축됐다며 이러한 환경이 지속될 경우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시사하면서 오름세를 보여왔죠. 하지만 바클레이즈는 현재 채권과 주식, 외환시장에 나타난 되돌림은 파월 의장이 언급한 조건과 모두 모순된다며 내년 1월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했지만 현재 시장 올해 12월의 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을 9.6%로 낮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 1월에 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은 16%대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에 주식시장의 가장 비관적인 전문가인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은 최근 주가 급등이 앞으로 2주 안에 사라지게 될 것이라 경고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는 지난주 주가 강세가 채권 시장에 연동한 기술적 움직임이라며 기업들의 실적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위험 요인이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미국 증시에 산타 랠리가 이미 시작됐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늘어나고 있는데 산타 랠리는 한 해의 마지막 5거래일과 다음해 첫 2거래일 동안 증시가 상승하는 경향을 지지하는 용어지만 폭넓게 연말의 증시 강세 추세를 의미하고 있다 할 수 있죠. 이에 시장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비노 고용 지표 역시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연준의 긴축 사이클 종결 전망에 더욱 힘을 실어주면서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 상승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덩달아 최근 소비자 물가 역시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고 이에 경기 연착륙 기대감에 이제는 계절적 랠리가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다 볼 수 있는데 덩달아 지정학적 리스크로 불려졌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더 이상 퍼지지 않고 내부 전쟁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국제 유가까지 내림세를 보이면서 WTI 가격은 한때 $100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었지만 현재는 $80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할 수 있죠. 이어 미국 증시는 통상 11월부터 4월까지 수익률이 가장 좋다 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5월에 팔고 11월에 사라는 증시의 격언이 있을 정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연속 하락을 했지만 S&P 500 지수가 2011년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한 적은 없으며 특히나 11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한 적은 1946년 이후 77년간 단 한 번도 없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식시장은 모든 리스크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간 영영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없으며 지금의 계절적 추세와 주식시장의 통계 지표에 의해서라도 지금은 산타 랠리가 시작이 되고 있다 할 수 있는데 한편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현금 보유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글로벌 증시가 부진에 빠지면서 16조 원이 넘는 투자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버크셔는 3분기 영업이익이 107억 6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발표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6% 늘어난 수치라 할 수가 있죠. 이에 버크셔는 보험자회사 가이코의 실적이 개선된 데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 수익이 늘어난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지만 이번 버크셔의 실적에서 가장 눈에 띈 건 버크셔의 현금 보유액이 1,570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7%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이에 버크셔는 HP와 쉐브론을 집중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버크셔는 주식을 매도하면서 현재 시장에서 막대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2년 전인 2021년 11월에도 나타났고 과열이 되고 있는 주식시장에서 버크셔는 현금을 지속적으로 쌓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2011년 11월 이후 12월까지 4,800을 찍는 모습을 보였지만 2022년이 되자마자 미친 듯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왔죠. 이에 버크셔는 2022년 상반기 애플과 옥시덴탈과 같은 주식을 대거 매입하면서 다시 한번 주식을 매입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연말에도 산타 랠리는 보여줄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내년 어느 시점에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좋은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 빅테크 기업들의 흐름을 보시면 대부분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테슬라는 이날 0.32%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 하락으로 현재 주가는 $219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테슬라는 장전 독일에서 3천만 원대의 저렴한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라 밝히면서 2%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따라 테슬라는 생산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정을 개발하는 데 가까워지고 있다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저렴한 전기차 생산이 언제 시작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다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독일은 일반적으로 높은 임금과 에너지 비용으로 생산 비용이 많이 드는 곳이어서 테슬라의 저렴한 전기차 생산 계획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어 머스크는 최근 독일 공장에서 직원들의 임금을 4%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 인상안을 공개했고, 이에 이번 임금 인상안에는 내년 2월부터 생산직 근로자에게 연간 2,500유로를 추가 인상해 테슬라는 1년 반 사이 약 18%의 임금 인상이 이뤄졌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날 1% 이상 상승하면서 현재 주가는 457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엔비디아 이 같은 상승세는 이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엔비디아에 대해 매수 등급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650달러로 재확인을 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죠. 이에 이 같은 목표 주가는 현재 가격에서 추가로 44% 상승을 할 수 있는 수치라 할 수 있는데, 이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가 이달 말 실적을 보고할 때 시장의 컨센서스를 넘어설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고, 또한 향후 실적 전망치를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엔비디아의 주가는 현재 내년 예상 이익의 26배에 거래되고 있어 이는 엔비디아의 역사적인 PER 34배와 비교해도 매력적이며 AMD의 29배보다도 낮다는 수치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앞으로 엔비디아의 주가의 향방을 결정하는데 고려할 두 가지 요소는 AI 반도체의 대중 수출 제한 관련 사항과 2025년 회계 연도에 대한 전망이라 할 수가 있고, 이번 실적 발표로 엔비디아는 대중 AI 칩의 수출 제한이 비즈니스에 어느 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P 500은 이날 0.18% 상승하며 지수는 4,365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나스닥 역시 이날 0.3% 상승하며 현재는 13,518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이에 따라 주식시장의 피어앤그리드 지수는 41로 마감을 했고, 애플은 이날 1.46% 상승하면서 현재는 179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워렌 버핏의 단짝이자 버크셔 해서웨이를 함께 이끌고 있는 찰리 먼거 부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애플에 대한 애착을 드러냈고, 이에 먼거는 애플이 없다면 버크셔 해서웨이의 미래도 더 낙관적이었을 거라며 애플에 대한 애착을 강력하게 드러냈다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클라우드 통신 주식인 링센트럴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밝힌 이후 이날 3.9% 상승을 했고, 파라마운트의 주가는 이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수해서 주식 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4%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DC 네트워크는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날 6% 이상 하락을 했고, 반면 은행주인 시티그룹은 여러 주요 사업 부분에서 최소 10%의 이자리를 삭감할 계획이라 밝힌 이후 이날 0.6%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